안녕하십니까. 챕터 2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챕터 1에서 마지막 부분이 시간이 오버되면서 끝에 부분이 잘려서 그 내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챕터 1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분은 그 뒤에 있는 과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챕터 2 두 번째 과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끝부분에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풀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과제를 한번 보시면은 요 그림이 있고 뒤에 챕터 2 과제가 있죠. 역시 혹시 시간이 오버돼서 20분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게 차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하는데 그때까지 설명이 혹시 다 못 되는데도 끊어졌을 경우는 그 뒤에 과제 여러분들이 아마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시퀀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퀀서는 명령 처리에 따른 분류가 있고 제어 장치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시퀀서 제어가 방법은 릴레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이 릴레이를 활용해서 만드는 그런 배선을 직접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PLC와 같이 프로그램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죠. 하지만 그 두 가지 다 크게 보면 시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종류를 보면 명령에 따른 분류는 보면은 첫 번째 순서 제어가 있고 두 번째 한시 제어, 세 번째 조건 제어, 네 번째 프로그램 제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익히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순서 제어는 순서대로 제어되는 거다. 즉 순차적으로 제어되는 거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시 제어는 일정 시간만 제어되는 거죠. 이 타이머를 이용하는 거죠. 어떤 시간에 어떤 한계를 두고 그 시간 안에만 어떤 뭐 10초를 제어하게 한다든가 10초를 딜레이 시킨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제어하는 걸 우리가 한시 제어를 합니다. 조건 제어는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의해서 판단해서 제어되는 것을 우리가 조건 제어를 합니다. 이거는 역시 뭐 예를 들어서 자판기가 있죠. 자판기가 만약에 커피가 500원이다. 그랬을 때 100원짜리를 5개를 넣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100원짜리 한 개를 넣으면은 100원이죠. 그러면 500원이 되면은 커피가 나오게 돼 있는데 처음에 100원이 떨어지면 얘가 100원인지 500원인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떨어졌는데 500원이 아니니까 아니요 하면은 또 다시 100원을 넣으면은 또 비교를 하죠. 또 500원이 비교해 봅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요. 또 100원을 넣으면 300원인데 또 비교하니까 500원이 아니니까 또 아니요. 그래서 다섯 번째 500원이 딱 들어가면은 500원과 비교해서 500원이 딱 됐을 때는 500원인가 비교해 보니까 500원이죠. 그러면 오케이 해서 커피가 쫙 나오게 되는 그런 조건이 그런 게 이제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을 우리가 조건 제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어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PLC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하고요. 또 참고로 그러면은 그 자동화 설비가 모두 다 PLC 프로그램으로 되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PC를 이용한 제어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대형 공장의 자동화는 거의 다 PLC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작은 제어들은 뭐 PC 제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제어를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어 장치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데 유접점 제어, 무접점 제어, PLC 제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유접점 제어라는 것은 아까 제가 A접점, B접점을 제가 설명을 들었죠. 그런 접점으로 실제로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라든가 전자개폐기 등이 이제 그런 유접점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학교에 등교를 해서 실습 시간에 해보시면은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점이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접점에 실제로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를
이렇게 반복하게 됨으로써 그러면 접점이 닳게 되겠죠. 많이 반복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접점을 교환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무접점이라는 것은 접점은 있되 접점의 기능은 하되 접점이 실제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 TR, IC 등 반도체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전류가 흐르게 하고 또 전류가 못 흐르게 하고 하는 거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접점이라 그러죠. A접점, B접점과 같이. 근데 무접점 제어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류가 흐르게 하고 흐르지 않게 하고 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대신 접점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접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런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고 유접점은 실제로 AB 접점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고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PLC 제어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시퀀서 회로를 프로그램화한 로직 제어다. 이 PLC 제어는 프로그램을 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실까요? 이거는 PLC의 전체 구성도입니다. PLC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거는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먼저 이거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 PLC랑 PC랑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자, PLC 구성을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본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체인데 메모리가 들어있어요. PC도 그렇죠.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게 이제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PU가 있습니다. 우리가 PC 본체에도 이제 이렇게 CPU와 메모리 장치가 있죠. 그 다음에 입력을 연결시키는 포트들이 있어요. 이걸 입력부라 합니다. PC에도 있죠. 그게 출력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만약에 PC라면은 입력 포트에 연결되는 게 뭐가 있나요? 키보드라든가 마우스가 있죠. 데이터를 입력시켜주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이 입력부에 연결되게 돼 있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스위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PLC가 PC랑 아주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부는 PC 같은 경우는 출력 장치가 뭐가 있나요? 모니터, 그 다음에 뭐 프린트 이런 것들이 출력 장치죠. 대신에 여기서는 입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 스위치로 인해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CPU에서 처리가 된 다음에 또 저장될 것은 저장을 시키고 그 처리된 부분을 출력부로 내보내면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뭐 램프가 켜진다든가 솔레노이드는 이제 코일에 의해서 이제 그 작동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팩이라든가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출력 장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로드라고 있는데 로드 이거는 지금 잘 쓰지는 않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 PLC를 프로그램을 할 때 여기다 PC를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다 노트북, PC를 연결시켜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이 PC를 쓰기 전 초창기에는 로드라는 이 PC 대신에 여기다 입력을 집어넣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로드라 그랬어요. 근데 이 로드는 지금은 뭐 쓰기는 씁니다만 특별한 곳에서만 쓰고 지금은 다 대부분 노트북이나 PC를 갖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안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여기에 지금 요 그림이 본체에 있는 CPU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데이터 저장하고 여기는 이제 CPU 부분이 되겠죠. 마이크로 프로 컴퓨터로 여기 이제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인터페이스. 이게 입력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이제 연결 장치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리미트 스위치라든가 각종 릴레이, 그 다음에 스위치, 뭐 이런 버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원 연결 장치가 있고, 그 다음 출력부에는 이 컨택트라는 거는 이제 아까 봤던 이 전자계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계폐기, 그 다음에 램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솔레노이드 밸브, 역시, 뭐 같은 전부 다 기능을 가진 것들인데, 여기 역시 전원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PLC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LC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퍼스널 컴퓨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입력 장치를 연결시키고 출력 장치를 연결시키는데, 이 PL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PLC에다가 입력 장치를 다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출력 장치도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LC 모듈이, 우리가 이제 PLC 모듈이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진 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PLC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그래서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파워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파워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CPU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입력 장치, 여기를 출력 장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지금 한 칸 한 칸 되어 있는 게 다 조립용입니다. 이거를 뺐다 끼웠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PC 본체를 열어보면은, 그 본체에 보면은 슬롯이 있어가지고, 슬롯에다가 뭐 CPU도 끼웠다가, 또 그 다음에 메모리도 끼웠다가 빼고 뭐 갈아 끼고 할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뒷면이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다가 삽입을 했다가 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요 부분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삽입되는 부분을 우리가 슬롯이라 그러고, 요걸 우리가 모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디지털 인풋, 디지털 아웃풋, 이런 그 시퀀스가 약 80%, 그 다음에 특수 모듈, 뭐 계산이라든가 전압 입력, 전압 출력, 고속 카운터 등등 이런 것 모듈을 또 여기다가 꽂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통신에 필요한 또 모듈을 이렇게 꽂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런 설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은 PLC와 PC의 차이점을 이제 또 설명했습니다.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PLC에 대한 그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PLC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비교해서 지금 설명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PC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차이점에 대해서 했습니다. PLC는 FA 제어의 최적이다. FA라는 것은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 제어라는 뜻입니다. 공장 자동화 하는데 최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이 PC는 정보 처리에 최적이다.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실제로 기능은 유사한데 용도가, 이거는 우리가 PC는 정보 처리에 쓰이는 거고 PLC는 공장 자동화에 쓰이게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의 특징입니다. 뭐 실시간성, 내환경성, 내환경성이라는 것은 환경에 잘 견딘다는 뜻입니다. 고신뢰성, 신뢰가 높다 이런 뜻이죠. 용이한 I/O의 취급, 입출력, I는 입력이고 O는 아웃풋, 출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어 분야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한다. 이제 이 기계에 쓰는 명령어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PC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마찬가지 이런 여러 가지 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LC는 시퀀스 제어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라 그랬죠. 그러면 PLC와 시퀀스에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가? 그 PLC의 장점과 단점을 여기에다 지금 열거해 놨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LC의 장점은 간단한 배선 작업이다. 그러니까 시퀀스 제어는 이렇게 배선을 실제로 하죠. 근데 배선 작업이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배선을 하지 않죠. 이 배선 작업이 바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만약에 어떤 여기에 회로를 변경하거나 고장을 보거나 할 때는 프로그램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고 회로를
변경할 경우는 프로그램을 바꿔주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죠. 근데 시퀀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변경하려고 그러면은 여기는 선을 다 변경을 해줘야 되니까 아주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무접점 회로 사용이다. PLC가 그 CPU로 돼 있으니까 전부 다 무접점 회로로 돼 있죠. 그래서 신뢰성 및 수명이 되게 좋아졌다. 그다음 반도체 소자를 사용함으로써 소비 전력이 일단 적다. 반도체는 대부분 DC 5V나 DC 12V를 쓰게 되죠. 그래서 교류 220V 쓰는 것보다는 훨씬 전력 소비가 적고 또 설치 면적도 아주 작은 곳에다 그 CPU를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산술 기능, 계산 기능이죠. 비교 기능 등의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 단점은 소규모 시스템의 경우 릴레이 제어 방식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이게 이제 릴레이 제어 방식인데요. PLC를 만약 이 밑에 PLC 그림이 나와 있네요. 만약 이 PLC를 하나 살라 그러면은 지금 국산 LS 산전에서 나온 가장 작은 용량의 PLC 살라 그래도 약 15만 원 정도를 줘야 돼요. 근데 요거를 다 꾸밀라 그러면은 요 재료는 요 릴레이를 뭐 한 개 예를 들어서 5,000원 정도 된다고 타이머가 한 10,000원 한다면은 이건 지금 릴레이가 꽤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여덟, 열아홉, 20. 만약에 21개인데 20개라 그러면은 5,000원이면 약 1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12만 원.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꾸며야 되는 거죠. 근데 요 정도 비슷하게 만약에 기능을 제어 기능을 필요하다면은 한 가장 작은 그 15만 원 정도 되는 PLC를 하나 사도 가격이 크게 뭐 차이는 많이 안 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여기에 뭐 마그네트 스위치를 넣는다든가 하면 마그네트 스위치는 가격이 뭐 작은 거는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마그네트 스위치가 만약에 한 5개 들어간다 그러면은 5개 들어가면 그거에도 25만 원. 가격이 아주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소규모 시스템의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비용이 싸다. 근데 릴레이는 PLC는 그 자체의 가격이 비싸죠. 지금 여기 같이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뭐 한 4, 5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을 줘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PLC의 경우 제조회사마다 프로그램이 다르다. 프로그램도 다르고 즉 명령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없어서 그 어떤 여러분들이 만약에 멜색 PLC를 했는데 다른 회사 PLC를 접하게 됐을 때는 그 프로그램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공동화시켜서 명령어만 알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PLC와 릴레이 방식은 이제 조금 전에 역시 배선을 하는 그 릴레이 방식하고 그 다음에 PLC 방식의 그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뭐 경제성, 신뢰성, 보수는 이제 고칠 경우에 고장이 났거나 했을 때 고칠 경우에 그 다음에 장치의 크기 뭐 등등을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세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나요? 여기에 기능을 한번 볼까요? 다수의 릴레이를 사용한 복잡한 제어는 경제성, 신뢰성 측면에서 취약하다. 그러니까 회로가 복잡하게 됐을 때는 전선 접속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전선이 많아지면 일단 돈도 많이 들어가요. 경제성이 없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만들기도 힘들다는 뜻이죠. 하다가 뭐 잘못 배선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프로그램은 유연하게 복잡한 제어도 처리할 수 있다. 프로그램으로 하니까. 근데 그런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경제성 소규모 시스템이 아니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제어는 이게 가능한데 큰 걸 하려고 하면 거기에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0개 이상의 릴레이를 사용해야 하는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PLC 제어가 경제적이다.
뭐 가장 작은 거, 아까가 국산으로 했을 때 약 한 15만 원 정도 한다랬죠.